어제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또 김건희 특검의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데 이 김건희 씨가 직접 수익을 40%로 나눠주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고검이 원래 서울중앙지검이 한 4년 동안 수사를 했었는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브리핑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무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근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했더니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의 공동정범이네요, 이 사람들. 근데 이 고검에 이제 수사를 담당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부장검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수사하던 팀이 있었고 2022년에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교체가 된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무혐의 발표를 했던 이 교체된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을 2021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타 다른 뭐 대여섯 개 계좌, 이제 김건희가 뭐 본인이 거래했다라고 우기는 그런 계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녹음 파일을 실제 확인을 했는데 미래에셋증권 관련해서는 녹음 파일이 있었는지도 그때 당시에 수사팀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돼서 원래 이 수사를 시작을 했던 주가 조작을 수사를 담당했던 팀에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 녹음 파일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수사를 통해서 김건희의 육성이 담겨 있는 녹취를 확인했다라는 것이 지금 전말이고요. 그래서 물론 검찰 자체가 윤석열 정부 내내 썩어 있던 것도 사실인데 김규현 변호사라고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이죠. 이분이 과거에 함께 이제 근무했던 연이 있는 그런 부장 검사 팀에서 이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라고 개인 SNS에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내부에 아주 극소수의 양심 있는 검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를 일단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 녹취의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녹취의 내용은 그제 보도로만 종합해 보면은 JTBC, MBC, SBS가 각각의 이제 편린들을 다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합쳐보면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대로 40%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게 주기로 했다라든지 계좌 관리와 관련된 언급이 맡겼다라는 그쵸. 언급이 나온다든지 혹은 MBC 단독 보도로는 이런 녹취가 수백 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미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명백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김건희 씨는 이 주가 조작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겠죠.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당연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가 조작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보통은 이게 미래에셋증권 측에 당연히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주가 거래에는 녹음을 한대요. 녹음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확인을 안 했던 걸까요? 지금 검찰 얘기에 의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자기가 집에서 직접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이 말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이게 재수사가 언제 됐습니까? 올 4월달에 됐잖아요. 몇 달이요? 이거? 그러니까 파면된 다음에 재수사 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50일 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걸 몰랐을까?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보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만약에 압수수색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일부러 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황은 뭐냐면 기억나시게 작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안 만들겠다던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습니다. 민정수석이 들어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전주지검에 있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으로 갔다가 네.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이 돼서 황제 조사가 벌어졌고 황제 조사가 벌어진 다음에 대부분 다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갖다 그냥 하지 않는 형태로 다 무마가 된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고리가 김주현과 이창수였다면 좀 최근 또 나오는 건 다른 사건입니다만 김건희와 김주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건희는 김주현을 통해서 자기의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벌여왔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김주현과 이 사람들이 통화했던 내용들 자체들은 이 수사를 갖다가 최대한 은폐해라, 줄여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번에 나왔다? 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알고 들거든요. 있었다. 아니 예를 들면 갑자기 이걸 수사 기법들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2024년 7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주현과 그다음에 누구죠? 심우정 검찰총장. 이제 통화한 내용들을 네. 보면 아니 작년이다. 작년 2024년 7월 3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네.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17분 49초 가량 통화했다는 그 거고. 다음에 또 14분 몇 그다음에 초 했습니다. 15분 58초를 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화폰을 가질 수 없는 대통령 부인이 그것도 민정수석과 거의 한 40분 가까운 통화를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사를 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 내용들을 알아서 그것도 그대로 시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라면 소위 이런 증거 자체를 갖다가 찾지 않으려고 했거나 의도적으로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자료에 대해서 은닉을 했거나,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갑자기 4월 달에 재수사를 해서 50일 만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저희들을 믿으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아예 믿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검에서 어차피 이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전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아마 이 내용이 다 넘어갈 거니까 이 정도 정황이 나왔으면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뭐 사실 팩트로 등장한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이걸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뭐 한 겁니까? 증거인멸 조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밖에 있으면 증거인멸 조치를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김건희가 왜 병원에 들어갔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그러니까. 정황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런 저도 그 내용들을 생각했어요. 검찰로부터, 검찰 내부에 김건희 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이프들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인지했을 것이고,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응책을 마련했을 거고, 그 대응책 중에 하나로서 야 병원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라고 저희는 좀 의심해 볼 대목인 뭐 거죠. 어제 KBS 보도로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대상이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3차 소환 통보를 한 시점이 6월 15일이라고 하거든요. 16일. 6월 16일인가요? 네. 예, 6일이었는데 바로 그때 직전에 3차 소환 3차 소환 통보를 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뭐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본인도 지금 현재 이 거의 몇 주 만에 기존 수사팀이 놓치고 있었던 핵심 증거를 확보한 고검 수사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당연히 주가 조작 사건까지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고검 수사팀에 있는 녹음 파일이나 이런 자료 모두를 다 인계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검찰은 지금 3차 소환 통보까지 마무리한 마당에 병원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의자를 사실 얼마든지 조사할 권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검이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강제 구인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특검이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특검이나 검찰 쪽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오늘 당장이라도 사실은 그냥 하루 한시라도 저는 이렇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관련자들과의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외부에 버젓이 들어누워 있다는 건 사실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간인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특혜를 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 특검이 총 16가지 대상을 그렇죠. 가지고 수사를 혐의가 하잖아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일 거고, 또 하나가 이종호를 매개로 해서 임성근, 조병로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상병.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상병도 있고, 이건 이제 마약 수사, 조병로 마약 수사. 이 두 건인데 이게 이종호가 매개라는 거예요.
이종호가 뭡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이 두 번째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각 사건에 대한 조사 수사 방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사 수사 방해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고리가 아마 김건희 특검의 실체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이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내용들 자기가 확보했으면 신병 확보를 빨리 해야 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밝혀진 거고 이걸 가지고 빨리 즉각적으로 좀 수사에 개입해 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5시 반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냈는데 검찰 내에서 금융, 선거 범죄 전문가 4명이 김건희 특검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팀조차도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혐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요. 이제 다행히 이제 육성 파일이 수백 개가 확보가 돼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를 이제 잡은 거잖아요. 스모킹 건을. 근데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왜 이거를 못 봤느냐. 이건 의도적이었다 다분히.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대선 바로 하루 전날인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앙지검장하고 그 수사했던 4차장이 그 사임서를 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을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요한 건 기존 수사팀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그 책임자 두 분은 물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 수사팀이 알고서도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사실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이것 말고도 사실은 수사 부실 의혹까지도 함께 수사의 대상으로 올려서 과거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조상준 검사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브리핑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정할 수 없다라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라고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한다, 무혐의한다라고 검찰은 발표를 했던 게 2024년 10월이에요. 네. 예, 근데 그 발표가 있을 때까지 가장 핵심적인 미래에셋 증권의 서버도 압수수색을 안 해놓고 녹취 파일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걸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당연히 이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4차장 검사가 조상원 검사고 이창수 지검장인가 그래요, 이름이.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성재가 한 거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짜고 쳤다는 얘기가 징계가 나오는 안 거죠.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사후에 징계- 이게 징계가 뭐 사후 징계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검사로 있을 때 이게 나오게 되게 되면 그 검사 시절에 자기 가질 수 있는 특권 이런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없는 건데 다 나왔으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보장이 될 것 같고 나온 이후라도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니 갑자기 왜 금융 전문 검사들을 4명 지금 갑자기 투입을 합니까? 그 전에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4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따지면 밝히지 못했던 거. 근데 그 사건 관련해서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빼고 다 유죄가 난 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김건희와 관련해서 그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종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건 전면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을 거고 그 흐름에 제가 볼 때 이창수 소위 중앙지검장이 가장 핵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빨리 제일 먼저 난파선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특검이든 누구든 빨리 좀 김건희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전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병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특검이 지금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검 뭐 4명을 유명했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 인사 4명이 아마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금융 선거 그 특검보 전문가. 네. 특검의 특검보를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사팀이 아니고 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빨리 신병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병 확보해서 어차피 증거는 다 확인된 거고 그래서 입 맞추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핵심일 테니까요.
네.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서울고검이 이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은 특검대로 또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검찰하고 특검하고 지금 이제 또 경쟁을 하는 건지 나쁘진 않은 상황인 아니 거죠? 뭐 경쟁이 아니라 원래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던 모든 내용은 특검으로 인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현재 수사를 뭐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특검이 아직 출발되기 전에 그러면 검경은 손 놓고 노나요. 기존의 수사팀은 당연히 가동되는 것이고 특검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뭐 당연한 의무겠죠.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 내란 혐의의 당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풀려나오고 나서 뭐 진술을 짜맞추거나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핵심은 검찰 쪽에서도 그 별건의 혐의를 기소해서 구속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잡아 넣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서로 만나서 뭐 김용현이 윤석열을 만나거나 뭐 최은순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나서 이런 각종 혐의에 대해서 서로 증거인멸을 위해 진술을 짜맞춘다라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이미 보석 문제가 대두된 시점에 만기 보석될 가능성이 높은 여러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떡하느냐, 그 사람들 나오면 뭐 자연인의 신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사기관들을 압박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를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먼저 하는 것이 이 특검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 이거 바랄 때다 바래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현이라고 하는 게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6개월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기간이 도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추가 기소를 안 했잖아요. 검찰이 추가 기소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6개월 되면 야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 그래서 검찰이 여전히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검찰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검찰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군형법상의 반란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소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이 인정될 만한 내용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화폰을 김영현이 비화폰을 소위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준 것 같은 경우도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본인이 국회에서 그 9월달에 무슨 계엄을 합니까? 21세기에 이런 얘기 위증 행위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작정만 하면 추가 기소를 할 것이고,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주기현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예를 들면 추가 기소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쌍방간에 둘이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기현도 제가 볼 때 보석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보석 결정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 검찰이 추가 기소 안 하잖아. 그럼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보석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지기현 판사가 그냥 직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 내부에도 내란의 잔당 아니면 내란과의 공조 아니면 수사 미흡 때문에 본인들에게 미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종의 예를 들면 아주 공모가 관계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빨리 시작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로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검찰이 즉각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김용현이라든지 등등 이 내란 종사자들의 그 지금 석방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실이 VIP 병동 제일 꼭대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몰래 혹시 작당 모의를 하려는 게 아니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서울 아산병원에 이른바 진료를 받은 뭐 기록이 있었다고 하고 외래를 금요일에 받았는데 월요일에 입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일단 입원할 수 있는 건지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입원 절차와 입원 요건이라는 게 상당히 좀 뭐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지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입원의 목적이라는 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목적은 이 수사를 뭐 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더라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입원이 아니었겠는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자유롭게 허락한 사람만 드나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네. 김건희 측에서. 그러면 뭐 윤석열 씨라든지 혹은 최은순 씨라든지 혹은 그와 가까운 지인들 다수가 이 VIP 병동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진술을 짜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을 만한 증거 모두 일체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흘려보내거나 하는 방식의 증거인멸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특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쪽에서 이제 정식으로 출범이 되는 순간 지금 이 녹취가 나왔다라는 건 충분히 이 김건희를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지금까지 검찰이 3번 소환 통보한 전례까지도 특검으로 동일하게 인계가 된대요. 그럼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환하겠다,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그 결기를 좀 저는 특검이 이번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의 첫 시작, 또 내란 특검의 첫 시작은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으로 그렇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산병원에 뭔가 경비 인력이라든지 경찰 인력이 가서 누가 들어가는지 좀 감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대한 사건인 게요. 1차 탈출이 한번 벌어졌잖아요. 지기현과 심우정의 합작으로 윤석열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강아지 데리고 한강 산책하고 반바지 입고 아크로비스타 활개하면서 다니고 그래서 나는 뭐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기현과 심우정에 의해서 2차 탈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야, 보석 결정했어. 그러니까 나가 그랬더니 나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나 조금 있으면 자유의 몸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김건희, 병문안을 가는 윤석열, 병문안을 가는 김용현, 노상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방조했느냐? 판사와 검찰총장이 이걸 방조하게 만들어 버렸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실제로 많지 않은 거죠. 검찰이 스스로 추가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지기현이 직권으로 윤석열을 다시 구속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특검이 이걸 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공백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김건희가 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배치하자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배치를 해요? 적어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백이 항상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항상 이런 공백을 만들어서 그 공백 기간 동안 일들을 벌여요. 그래서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체포를 저지하게 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비합헌 다 예를 들면 정보 없애라고 한 증거인멸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이 어떤 행각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내란도 시민이 막았고 앞으로도 마치 또 시민이 또 예를 들어 감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구체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런 말 할 때마다 참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수단이 답답해요. 많지가 네.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때 나왔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어떻게 윤석열이 나오지?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그 인간에게만 매번 일 단위로 하던 걸 시간 단위로 바꿔서 내보냈더니 또 검찰은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직시하고도 안 하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법의 허점들을 이용하는 법꾸라지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응징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건희 주요 혐의 중에 공천 개입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개입했던 인물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선 뒤에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그 과정에 약간 윤석열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 이런 혐의도 있거든요. 이런 의혹도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참 꼼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거나 혹은 공천을 받았는데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서 낙선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대통령실에 재기용하는 방법을 택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누구라고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주 가까웠던 뭐 이원모 씨라든지 그렇죠. 등등이 예. 실제 나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게 참 정치 간편하게 하죠.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무슨 펀드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하는 김건희가 명태균 쪽 그리고 김영선 쪽에 부탁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창원 의창 지역구를 김상민에게 주고 본인이 포기를 한다면, 본인은 이제 김영선이죠. 김영선이 포기를 한다면 뭐 공공기관장제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안타깝게도 김상민은 그때 당시에 공천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한동훈 당시 대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과의 갈등으로 국회의원 경선조차 나가지 못하고 내지는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신설된 자리에 직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위인설관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 의혹이 지금 검찰로부터 포착이 됐고 이게 실제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수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사실이라고 보고요. 뭐 충분히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것 역시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시에 처벌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윤석열만의 처벌이 아니고 그렇죠. 김건희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김건희 쪽 논리는 제가 이제 외울 것 같아요.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도 이 건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가 김상민을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뭐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저는 명태균 말도 참 웃기는데요. 명태균이 뭐라고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김상민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웃깁니다만 저는 기본적인 그런 거죠. 김건희 라인은 챙긴다. 이 원칙을 지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에게 충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챙겼다. 이 원칙들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잘못이죠. 뭐 결론적으로. 지금 그만 말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정리를 하기는 해야 돼요. 예. 전 그래서 뭐 김상민 검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김건희가 오히려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김건희를 위한 충성 라인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했다는 측면이 있고 남편은 부인 때문에 계속 직권남용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남편과 다르게 나는 직권이 없으니까 남용도 없어라고 자기는 빠져나가게 되는. 따라서 국정운영 1인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밝혀지고 있다. 뭐 이게 저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중요한 교훈 중에 교훈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 김건희 의혹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저희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아마 내일도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빨리 좀 그 체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답답해 검찰이 체포해도 인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왜 검찰은 할 의지가 없다는 것도 알죠. 뭐 지금까지도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 검찰 탓이고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게 심우정이라는 인간이니까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하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하루라도 하루 한 날이라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일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 정확하게 시간 맞추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타 정치 여기서